자, 안보 위기의 과정에서요, 참 기가 찬 이야기들을 국회 국감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 안보 위기에서 설사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전시작전권을 이양받아야 되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역사상 최악의 안보 위기가 이렇게 다다른 속에서 뭐가 급하다고 국회 국감장에서 전시작전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어제 국회에서요, 송영무 장관은 전시작전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 능력 구비와 한미 동맹의 상호 보완적 발전의 계기가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렇게 국제 정세나 미국과의 관계에 평론하는 거 보면 좀 많이 알고 있죠. 제가 진짜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실제 시험을 쳐도 한국 정부에서 있는 누구보다도 제가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상식적으로 제가 아는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했을 때 어떻게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높아지는지 전부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한다요? 해체되어 가는 것도 상호 보완적 발전이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까? 한미 전시작전권 이양이라는 것은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부는 그 대안으로 이번 10월 27일, 28일 서울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끼리 만나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미래연합사령부라는 부분을 승인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막 이렇게 기사에 단편으로 다뤄주고 넘어가는데요. 자, 이 빈센트 브룩스 이 주한미군 사령관 요청으로 2014년부터 논의되어 오던 미래사령부 논의가 중단이 되었다라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측이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사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뀐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던 거죠. 자, 브룩스 사령관이 이 한미 양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바뀔 때까지 유보를 시켰는데, 이제 미국은 그 핑계를 대고 유보를 시키다가 브룩스 사령관만큼 한국의 방어 문제를 잘 이해하는 미국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핑계거리를 그렇게 댔는데 이제 양국의 이 세 라인이 다 확정되고 나니까 한국 측이 계속 주장을 하니 이제 브룩스 사령관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에 물어봐도 대통령 트럼프든 국방장관이든 합참의장이든 한국에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해라. 이제는 자기들이 자기 운명을 결정할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제 브룩스 사령관도 더 할 말도 없어졌어요. 최근에 한미 간에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요, 그래 너 하자는 대로 해줄게라는 입장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 이걸 반대한다고 하면 보세요. 또 한국의 민족적인 군사적 어떤 지휘권을 미국이 쥐고 앉아서 한국을 마치 속국이나 식민지처럼 대한다고 또 한국의 종북 주사파 좌파들이 다 일어나서 시끄러울 거니 미국이 어찌하겠습니까? 하자는 대로 해줘야지요. 그러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데 현재 한미연합사는 미국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연합사가 만약에 올 10월 말에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후속 협의를 통해서 전시작전권 이양이 이제는 본격화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또 변수가 있어요. 미국이 해주기 싫은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해라는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어떻게 미군의 대장이 한국군 밑에 가서 똘마니를 하고 있다는 말이냐, 우리 돈으로 저거 지켜주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그냥 너가 다 해라, 이렇게 나와버릴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는 거고요.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겠다고 굳이 이 시점에서 우기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라는 한국에 대해서요, 한마디로 완전히 포기를 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굉장한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나왔죠. 지난 7월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안보 분야 수뇌부 회의, 그러니까 백악관 외교안보보좌관, 또 더 나아가서 미국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이 대통령과 가진 회의에서 왜 한국 사람들은 미군 병력이 한국에 지원하고 있는 것을 고마워하지 않고 더 반기지 않는 것이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은 엄숙주의에 따라서 근엄하게 처신한다고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차마 안 하고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는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체면이거나 뭐나 없이 속에 있는 대로 다 받아버리는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틸러슨 국무, 매티스 국방 합참의장 등이 다 있었는데요. 자, 이때 이 배석했던 사람들은 한국 내 미군 배치 상황에 대한 브리핑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이 말했으며, 국방부 고위관리는 미군의 한국 주둔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도 이익이 된다라고 트럼프를 설득한 걸로 나오는데요. 이 회의가 열린 시점이 당시 미국에서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6월 말에 하고, 그 다음에 G20에서 ICBM의 와중에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G20 갔다 돌아와서 한 일주일 있다가 7월 중순에 적십자 회담과 군사회담을 북에 한국 통일부가 국방부가 제안한 지 사흘 뒤에 열린 회의입니다. 자, 이 회의에서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에 충분히 사전 설명을 했고 이해를 구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은 미국의 국방 국무부 백악관 관계자들은 한국한테 물어봐라고 냉담한 반응을 이렇게 보였는데요. 이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틸러슨이 트럼프가 나간 다음에 옆에다가 멍청이라고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모든 게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됐으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라고 보이는데요. 최근에 트럼프한테 보고된 대북 군사 옵션은 사이버전이고 참수작전이고, 지체계를 이 사이버전으로 완전히 마비시키고,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이버 교란이나 EMP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란시키고, 거기에 특수부대가 투입되고 이 정밀 폭격을 해서 수뇌부를 제거시켜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최소화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 군사 옵션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은 북핵과 미사일을 이대로 놔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11월 초에요. 트럼프가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을 해서 동남아에 가는데, 자신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인데요. 한국에서는 DMZ를 방문하고 일본에서는 납북 피해자를 면담을 하고, 이런다는 것은 트럼프가 한국에 모종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트럼프 입에서 한국에 와서 무슨 말을 할지가 크게 지금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문 대통령 앞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부러라도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이야기를 하고 한미 FTA에 대해서 폭탄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쳐지는데요. 자, 지금 도대체 이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고 미래사를 만들어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그걸 할 시점인가에 대해서 묻고요. 저는 지금 현 정권이 적폐청산이라고 과거에 행해졌던 모든 일들을 조사하고 처벌한다고 눈이 벌겋게 이렇게 날리고요. 그래서 5.18부터 올라가 가지고 정권마다 거쳐 내려오면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 경고합니다. 이 정권에 관계하신 분들요, 나중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요, 안보를 갖다가 무너뜨린 부분에 대해서 적폐청산으로요, 어디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 말이 농담 같습니까? 지금요, 안보 구멍을 한번 무너뜨려서 당신들이 혹시 원하는 방향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면요, 100% 당신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렵지 않아요?